와우. 달순의 라이브. 자, 저희가 이제 위클리 분데스리가 새 시즌 개막 맞춰가지고 달수와 하리버의 이제 콜라보 제 이제 특집으로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DNH.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막 한 열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가볼 텐데 이번 그 특집 첫 번째 뭐냐? 짜잔. 바이언. 자, 일단 그 뮌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아웃 어떻게 됩니까? 인아웃은 뭐 보시는 대로 사실은 로이 사네를 빼놓고는 별로 없죠. 나머지는 알렉산더 니벨 같은 경우는 뭐 제2의 노이어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 샬케에서 데리고 온 선수기는 죄송한데 한데. 저쪽으로 한번 가보죠. 그죠? 저 일로 어떻게 와보세요. 어떻게 가요? 아 이쪽. 아 이게. 네. 탕귀. 아 탕귀. 탕귀. 탕귀 니안즈는 그 PSG에서 온 선수인데 18살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얼굴이 애태 보이네요. 네. 네. 아드리안 네. 파이는 아드리안 파인도 이제 함부르크에서 임대, 그러니까 함부르크로 임대를 보냈던 선수인데 돌아온 거니까 아마 재임대를 또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실질적인 전력의 인은 사네 정도네요. 한 명. 상기니안주도 뭐 알폰소 데이비스 같은 경우가 되지 않는 이상은 갑자기 뭐 할 것 같진 않고 그 즉시 전력감으로 데려온 건 확실히 아니니까. 아, 이 또 가리네요. 괜찮아. 네,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되지. 아, 네. 얘기했잖아 이제. 네. 자, 그럼 아웃. 아웃도 사실 별로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는 뭐 쿠티뉴 선수는 일찌감치 나가는 게 확정이 됐었고. 이제 임대 왔던 선수니까. 그렇죠. 네. 티아고를 제외하면 사실 나갈 만한 선수는 없어요. 뭐 이반 페리시치가 있기는 있는데 인터밀란에서 지금 완전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1,500만 유로를 바이에른 뮌헨이 제시를 했는데 그 이상을 지금 인터밀란은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달라. 그렇게 폭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들리는 얘기는 인터밀란에서도 3명 정도를 내보내는데 그중에 페리시치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페리시치는 어차피 전력 외로 지금 인터밀란에서는 친 것 같고 값을 잘 받으려고 지금 딜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페리시치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기껏해야 뭐 400만 500만 유로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원하는 선수를 못 데리고 오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 정도 티아고 선수가 확실히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네. 여기 요렇게죠. 티아고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일단 넣기는 했죠. 넣기는 아직은 했어요? 있으니까. 아직은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4-3-3으로 보기는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코망하고 밀러가 빠져 있어요. 이건 뭐 이게 베스트 11이라고 저희가 넣어놓은 게 아니라 코망하고 밀러, 톨리소 이런 선수들이 빠져 있는데도 지금 이 베스트 11, 그러니까 선발 베스트 11으로 놔둔 게 무게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알라바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에르난데스가 왼쪽이나 뭐 중앙 수비도 볼 수 있고 파바르도 중앙 수비를 볼 수가 있고 킴미가 오른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고레츠카를 공격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킴미가 내려와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또 볼 거고 여기에 뭐 말씀드린 대로 코망이라든지 윌러 그리고 이반 페리시치도 거의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양쪽 윙도 거의 더블 스쿼드가 가능한 거죠. 이런 정도를 가지면 저는 분데스리가에서 또 우승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티아고가 떠난다고 한다면? 티아고가 떠나면 고레츠카가 그 역할을 맡아야죠. 고레츠카. 그러니까 티아고는 사실 그러면 고레츠카가 맡고 위에 토마스 밀러 올라가면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티아고는 원래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쓰지만 공격적으로도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렇죠. 선수잖아요. 클래식한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죠. 예전에 그렇죠. 막 뭐 뽀개는 스타일의 아니죠. 네, 뭐 마케렐레나 이런 스타일하고 좀 다르죠. 가투소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다르죠. 오히려 뭐 피를로 같은 스타일에 그렇죠. 훨씬 더 가깝다고 봐야죠. 후방 플레이메이커 같은 네. 역할이죠. 근데 피를로가 뻥뻥 찔러주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면 그렇게 따지면 또 피를로를 비하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티아고는 훨씬 더 이 숏패스에 더 능한 선수라고 봐야죠. 동료 선수들하고 예 그런 활용도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높은 선수고 고레츠카가 사실 혈통이 브라질 혈통이니까 또. 그렇죠. 네, 티아고 같은 경우. 네. 저는 고레츠카가 사실 굉장히 좀 불안했었거든요. 올 시즌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좀 있었죠. 네. 고레츠카를 바라보는 시선.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고레츠카는 빅네임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미완의 덱이었죠. 흔히 말하는 정말 미완의 덱이. 그러니까 섬세한 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비형 미드필더 쪽 자리에 내려왔을 때 상대방을 뭐 확실하게 힘으로 제압한다든지 어떤 장악력을 갖는 선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육각형. 큰 육각형이 아니라 작은. 네, 예전에는. 근데 올 시즌은 샤케보다는 확실히 주변 동료들이 더 좋은 동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득점력도 상당히 좋아졌고 그러니까 공격에 가담하는 것도 굉장히 과감해졌고 스스로도 확실히 그 벌크업 과정도 보면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에서 내가 살아남을 방법은 뭐다.
거친 일들을 내가 해야 된다. 약간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좀 생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고레츠카는 수미보다는 센트럴 미드필더 중앙 그렇죠. 미드필더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오히려 공격 쪽에 그렇죠. 가깝죠. 샬케 시절에는 훨씬 공격적이죠. 공격적인 재능들이 더 좋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티아고가 빠진다고 한다면 뭐 토마스 밀러를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혹시 추가적인 영입이 될 가능성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없어요. 아, 그래요? 페리시치를 말고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뭐 막판에 뭐라도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독일 같은 팀이 독일 분데스리가 팀들이 그런 경우가 뭐 프리미어리그 팀들처럼 흔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가 이제 우리가 이적 시장에서 특징을 보면 오버페이 안 해요. 오버페이 절대 진짜 안 나잖아요. 하죠. 네. 내가 진짜 분데스리가 팀이 오버페이 했다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네. 예. 이게 이런 원래도 오버페이를 안 하는 네. 저 리그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 축구계에서 돈이 좀 마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더 얌전한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맞아요. 지금 황희찬 데려간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도 그 큰 돈은 안 쓰죠. 네, 그냥 네, 큰 돈은 안 써요. 사실 이제 그냥 저 짤즈부르크에서 이렇게 네. 데려온 거 정도니까 그렇죠. 그거 빼놓고는 사실 큰 돈을 안 쓰고 실제로 있잖아요. 돈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준척급들을 계속 사는 거죠. 나중에 또 빅네임을 하나 확 사는 게 아니라. 맞아. 그랬다 얘네들을 키워서 큰 애로 만들어서 파는.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거죠. 맞아요. 그런 게 확실히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러면 네. 지금 사실 뭐 우리 바이ern 뮌헨이 지난 시즌 정말 어마어마한 성적을 냈는데 일단 바이ern 뮌헨 자체도 지금 뭐 특별히 변화가 없는 상태. 네. 사네 정도 들어오고 알칸타라가 나갈 수도 있는 거 정도 말고는 변화가 없다라고 그렇죠. 하면 네. 그런데다가 전체적인 분데스리가도 지금 전력의 인아웃이 크지 않다라고 크지 않죠. 한다면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그렇죠. 대부분. 자, 그러면 대항마. 바이ern 제국의 대항마가 있습니까? 분데스리가에? 근데 제목을 대항마 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둘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항마들이 있냐는 거예요. 올해 대항마들이 이 바이ern 제국을 한번 쌓아볼 예를 들면 도르트문트 뭐 됩니까? 저는 한 20라운드까지의 대항마들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무슨 의미예요? 20라운드까지.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하고 예를 들어 전반기 라운드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차이가 벌어져 버리면 못 따라가요. 절대 못 따라가거든요. 아니 지난 시즌 뮌헨이 전반기 때 약간 휘청거렸는데 뒤에 그냥 확 가버리잖아. 그렇죠. 그 사실은 지난 시즌이 다른 팀이 우승하기에 정말 좋은 적기였죠. 네. 근데 한지 플릭이 저렇게 잘할 줄 몰랐죠. 와, 그러니까 이제 코바치 딱 뒤에 받아가지고 그냥. 근데 바이에른 뮌헨도 올 시즌 이게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지 플릭 같은 경우는 감독으로서 더 이상 증명할 게 사실은 없는 거죠. 트래블을 했는데 증명하라고 그러면 그건 나쁜 건데. 근데 이쯤 했으면 뭔가 빅네임을 하나 선물해줘야 돼요. 보통 그러잖아요. 감독이 새롭게 오면 빅네임 하나를 넣어줘야 돼요. 그런 걸 보통 독일에서 입단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입단 선물. 그러니까 뭐 부임 선물? 부임 선물. 그렇죠. 부임 선물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네 같은 경우는 약간 결이 달라요. 이미 들어오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섭섭한 마음을 한지 플릭 감독이 내가 트래블까지 했는데 아무도 안 넣어줘? 동기부여가 과연 한지 플릭 감독은 생길 것이냐.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어떻게 들리냐면 뮌헨 바이ern 제국을 흔들 만한 대항마는 솔직히 없어요. 그 맞죠? 90% 이상 없죠. 네. 지금 들어보니까 없어요. 분데스리가 내에서는 이거 못 말려요. 네. 없어요. 뭐 네. 도르트문트 아예 안 돼요. 이렇게 들리고. 네. 근데 내부에 약간의 위험료 리스크가 네.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저는 분명히 그거는 있다고 봐요. 그 얘기 내부의 리스크를 얘기한 건데 내부의 리스크는 지금으로 봐서는 아니, 감독이 이 정도로 해놨으면 뭔가 리플래시 할 수 있는 선물 하나 딱 주면서 다시 그래 내가 2시즌 연속 한번 해보지라고 하는 걸 뭔가 줬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없다. 뭔가 네. 야 여기서 또 한 번 더 해야지 막 약간 이런 동기부여? 또 그게 선수들에게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승팀들이 다시 그 안에서 원래 우승팀이면 전력이 좋았으니까 그렇죠. 우승을 한 건데 우승팀들이 약간 변화를 주면서 거기에서 또 그럼요. 이렇게 딱 하는 게 뭐냐면 선수들이 우리 지난 시즌 뭐 다 우승했는데 이쯤 되면 이제 슬슬 이런 것들을 좀 자극을 주려고 외부의 선수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다시 그렇죠, 내가 그렇죠. 혹시 이러다가 내가 주전 못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다시 이렇게 막 올리는 게 필요해서라도 우승팀들이 약간 선수를 부분적으로 좀 보강을 하면서 올라오는 네.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리버풀도 여기서 몇 명을 해야 돼. 저도 그렇게 몇 명은 생각해요. 해야 돼요. 리버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할 필요는 없지만. 꼭 리버풀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승을 했다고 해서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가 약간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바이ern 제국을 대항마는 어찌 보면 외부 대항마가 아니라 내부의 있을 리스크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부의 리스크다. 리스크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지난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 그러니까 하메스 같은 경우도 임대로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올 시즌에 쿠티뉴도 그렇죠. 쿠티뉴. 페리시도 그렇죠. 뭔가 빅네임이 들어오는데. 그러고 보니까 계속 최근에 뭐 들어와도 그냥 임대나 뭐 이런 거였네. 그렇죠. 물론 적은 돈으로 큰 뭐 효과를 냈으니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뭔가 선수들이 우리 팀 돈 없나? 왜 안 쓰지? 나랑 재계약할 때도 돈 많이 안 주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제가 그렇게 돈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약간 하지 않을까? 네, 그 얘기는 어쨌든 하여튼 바이에른이 세다. 이게 뭐 제가 이런 이번 시즌 우승입니까? 우승... 다 우승입니까 그냥? 네, 그렇다고 봐야죠. 네. 여기서 정말 바이에른 뮌헨의 우승을 누군가가 막아낸다. 만약에 막아낸다면 진짜 만약에 어느 팀입니까? 만약에 진짜 두 팀밖에 없죠. 뭐. 어디요? 도르트문트하고 라이프치히밖에 없죠. 돌문하고 라이프치히. 네. 그 중에 하나를 더 꼽는다고 한다면 돌문하고 라이프치히. 그래도 도르트문트가 홀란드가 날아다니면 끝난다. 그렇죠. 네, 홀란드가 미쳐버리면. 근데 사실은 라이프치히가 베르너가 나간 건 크다고 봐야죠. 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라이프치히는 예를 들어 황희찬 별로 기대 안 한다. 기대는 하죠. 기대는 하는데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이겼을 때는 네. 단기전이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시즌은 34경기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요. 이 긴 데에서는 결국 그 평균적인 전력이 나오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본다면 선수층에서는 흔히 말하는 뎁스 이런 것들이 도르트문트가 조금 더. 근데 도르트문트도 약점은 있죠. 산초가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제이든 산초. 네. 제가 추측 하나에 따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홀란드가 미쳐요. 정말 미쳤어. 미쳐가지고 전반기 때 막 경기당 막 4골 5골씩 막 다 때려 넣어. 네. 그래가지고 막 전승하면서 막 전반기에 도르트문트를 막 1위로 올려놔. 바이에른 뮌헨이 막 2위로 밀렸는데 승점이 막 20점 차이 10점 막 넘게 차이가 나버렸어. 네. 어차피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가정을 하면. 네. 그러면 바이에른 뮌헨이 겨울에 홀란드를 데려가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데려가겠죠. 이거는 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를 싹쓸이한다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근데 바이에른 뮌헨이 그런 건 있어요. 강등되는 팀이나 이런 데에서는 선수들을 좀 싸게 데려올 수 있잖아요. 제값 다 주고 데려와요. 후리지 않고. 네, 그러지 않아요. 네, 가격 후려쳐가지고 막 하지 않고. 그런 짓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수는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기능도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을 좋아하는 돈 벌어서 좀 이렇게 뿌려주는 개념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팀들은 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선수들을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분데스가 건강한 거야. 네, 바이에른 뮌헨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팀이 최고인데 독일 대표팀이 바이에른 뮌헨인 거지. 바이에른 뮌헨이 독일 대표팀이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팀 입장에서 좀만 잘하면 지금 10골만 넣으면 데려가네? 막 이래버리면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뭐 근데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과거에 함부르크에서 그 반더바르트가 굉장히 잘할 때 반더바르트가 약간 좀 기분이 나빴던 게 있어요. 굉장히 잘해갖고 함부르크가 그 시절에 뭐 챔피언스리그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약간 바이에른 뮌헨하고 약간 이렇게 밀고 당기는 게 있었는데 그때 헤네스연지 아니면 루메니게연지 바이에른 뮌헨급은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놓고 너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바이에른 뮌헨은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철학이 분명해. 리그에서 뭐 확실하게 잘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도르트문트하고 도르트문트는 야 니네 선수를 왜 그렇게 영입하냐 그런 얘기 해가지고 막 서로 막 언쟁했잖아. 그래갖고 우리는 도르트문트의 축구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안 돼. 그런 선수들 아니면 안 데려오고 너희는 그냥 데려와서 입히잖아. 우리는 입혀진 선수 아니면 안 데려와. 약간 그런 결국 말장난이죠. 그런 게 어딨어요. 뭐 도어티도 옛날에 뭐 아스날 뭐 이거 했다고. 다 그런 거죠. 그러게요. 이게 바이언 제국의 이 대항마가 내부에서는 없다고 하니까 분데스리가가 좀 이번에도 조금 그런 건 있겠다. 우승 다툼을 보는 재미는. 우승 다툼을 보는 재미는 이미 8년 전부터 없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 자 이런 얘기를 벌써 8년째 듣고 있어요. 바이에른 뮌헨 대항마가 어디입니까? 도르트문트죠. 시대만 바뀌어. 최근 2, 3년 동안 라이프치히죠. 레버쿠젠도 처음 우승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 다 알아. 다 아는데 그래도 얘기는 해야 돼. 레버쿠젠 올해는 힘들어요. 갑자기 폭주해요? 레버쿠젠 올해는 힘들고 샬케 절대 어렵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송을 8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맘때 하는 거죠. 요맘때. 그래놓고 이제 이번 시즌 어떻게 뮌헨의 이 제국을 깰 수 있을까요? 전반기 끝났는데 전반기 1위를 라이프치히가 해. 2점 차이로 바이에른 뮌헨이 2등을 해. 어떻게 될까요?
역전하죠. 역전하죠. 아, 2점 차이는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좀 방법을 좀 인위적으로라도 좀 만들어. 대항마라는 것보다는 도전자들? 도전자들. 도전자들? 말을 바꿔라. 네. 도전자들. 추격자들. 적당한 이름이 없네요. 하여튼 대항마라고 꼽기에는 조금 네, 뭐 내부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해결을 못할 팀은 아니라서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다음 시즌에 막 4등하고 뭐 이러면 이제 그럼 우리 컨텐츠 각 나오는 거지. 왜 이 제국이 무너졌는가? 자, 이제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